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뭐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최소한의 선택 기준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호재로 첫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짐 크레이머 알고 계시죠? 이분이 얘기하면 거의 99% 반대로 간다. 이분보다 아마 그 확률이 높은 분 아마 없을 거고요. 심지어 짐 크레이머 반대 인버스 ETF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이분이 5년 후에 비트코인은 죽을 것이다. 죽지 않겠죠. 엄청난 호재라라고 여겨집니다. 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기 그 코인 뷰러라고 하는 그 영국 쪽에 있는 뭐 크립토 유튜브 채널 사회자입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봤더니 걱정 마세요. 알트 시즌은 조금 지연됐을 뿐이고 5분기쯤이면 오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5분기 있습니까? 코인 뷰로가 이제 뭐 구독자만 271만 명의 사회자고요. 영국은 유머가 재미없기로 유명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신선했습니다. 그만큼 알트 시즌이 딜레이 되고 있다. 뭐 그렉이라고 하는 친구도 뭐 이거 뭐 수백만 이제 그 팔로워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난주에 크립토 회사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이제 요트가 되겠죠. 이번 주는 코인 투자자가 요트처럼 보이는 다리미를 들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워낙 그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특히 알트코인은 감안하셔야죠. 알트코인 데일리에서 뭐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 JP 모건은 이제 그 은행 쪽이라고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은행이라고 보면요. 모건 스탠리는 이제 투자은행입니다. 뭐 같은 JP 모건에서 분사가 된 회사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CNBC 아침에 TV 켜면 미국에서 나오는 거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번의 상승장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들을 위한 랠리, 상승장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거래 수수료로 먹고 살거든요. 뭐 거래소도 그렇고 자산운용사, 증권사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보통은 거래량이 터져 줍니다. 에릭 트럼프가요. 이게 이제 그 둘째 차남이죠.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이 공식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조금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더라 통신 비슷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익명의 국가, 미스테리한 국가가 비트코인을 무려 20만 개를 샀을 수 있다. 근데 조용히 샀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거의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한 28조 원에 달하는 비트코인 20만 개를 매집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카더라 통신보다는 그래도 대통령의 두 번째 또 핵심 인재 아닙니까? 브레인 아닙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나중에 보면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저 미스테리한 국가라면 저라도 말하지 않고 샀을 것 같긴 합니다. 다 산 다음에 짠 하고 얘기를 하겠죠. 사람 심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의 대표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2030년이 되면 비트코인이 1 밀리언 달러면 대략 14억 원까지 갈 것으로 생각한다. 더 재밌는 것은 이런 식상한 발언에 이제는 아무도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더 신기합니다. 비트코인은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장기 물량, 그러니까 뭐 내가 전체 보유량의 한 10% 혹은 20%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좀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14억만 가도 몇 프로입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가죠. 5년이건 10년이건 우량 코인들은 조금 이제 장기 물량을 별도로 빼놓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글에서 비트코인 이제 채굴하는 회사 테라 울프를 샀다. 지분을 산 겁니다. 정확히는 5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거의 8천억에 육박하는 큰 돈 이제 써서 산 거는 맞습니다. 뭐 지분을 샀겠죠. 근데
무조건 뭐 구글이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요건 약간은 좀 어폐가 있다라고 보는 게요. AI와 비트코인 채굴 회사는 결국 둘 다 엄청난 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지금 둘 다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채굴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전력 인프라라고 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해요. 비트코인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블랙락, 뱅가드, 피델리티,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도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던 이유가요. 비트코인만 본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본 건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치솟으면 전력을 이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 쓸 거고요. AI 쪽으로 전력이 부족해서 그쪽의 수요가 폭증하면 채굴하는 데 쓰는 전력을 AI 쪽, 뭐 소위 말하는 AI 데이터 센터 같이 그냥 바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희소한 전력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 이제 GPU가 되겠죠. 이제 그 그래픽 처리 능력이라고 해서 특히 AI 뭐 그래픽 하는데 많이 필요한 요것들이 많이 귀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트래터지가 빚이 있다. 8.2 빌리언 달러의 빚이 있고요. 또 스트래터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빚이 8.2 빌리언인데 73 빌리언이면 거의 9배 이상의 그 시가총액, 비트코인 가치 73 빌리언을 들고 있어요. 빚보다 훨씬 많은 비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래터지의 주식의 총 이제 시가총액의 합은 95 빌리언이다. 그러면 빚 대비해서 자산이 9배. 그 다음에 시총도 거의 뭐 10배가 넘어가죠. 이것은 사실은 매우 영리한 레버리지 투자가 맞습니다. 이건요, 그 아주 날카로운 칼로 잘 쓰면 우리가 뭐 회도 썰어 먹을 수 있고 음식 하는 데도 쓰고 그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레버리지는 아주 날카로운 칼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만 써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가락 날아가거든요. 하지만 이게 거품이 터질 때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주식 그 인터넷 닷컴 버블이 미국에서 훅 꺼졌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2008년도 저 하반기까지 미국의 부동산 거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었습니다. 그렇죠? 80년대 후반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이거 왜 왔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래가고 컸던 엄청난 경제 대호황 그리고 오래 지속됐던 거품 때문에 심지어 일본의 도쿄 땅을 파면 뭐 미국 땅을 다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품이 있었죠. 그게 꺼져서 회복이 안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1929년 전 세계 대공황이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대략 한 10년 정도 어땠는지 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큰 경제 호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경제 거품, 그러니까 주식 거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이후에 공황이 찾아왔었던 거죠. 2020년대 코땡땡 위기, 2023년 미국의 은행 위기, 중국의 헝다 사태 이런 것들은 위기가 있었는데 이게 안 터졌다. 맞습니다. 안 터졌던 이유는요. 이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수를 써서 물론 미국에서 은행 위기는 이제 그 대중들은 잘 몰랐던 연준은 긴축을 하지만 재무부는 뒤쪽으로 이제 은행들에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려줬던 거죠. 어쨌든 돈으로 틀어 막았기 때문에 이 위기가 터지지 않았던 게 맞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또 돈 찍어서 위기 생기면 경제 위기 대공황 오면 막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뭐 중앙은행들, 정부 관계자들, 정치인들의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뭐 그런 손쉬운 선택이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요, 감당을 하지 못할 빚은 반드시 큰 대가를 치릅니다. 무조건 치러요. 뭐 지금 이거 찍어서 막은 거 아닌가요? 내가 돈을 우리 세대에서 이거 못 갚잖아요. 그 빚은 계속 누적돼서 어디로 갑니까? 자녀 세대, 손주 세대로 실은 가는 거예요. 감당 못할 빚을 돈 찍어서 뿌리는 것은 저는 그래서 별로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대표 금융기관이 있죠. DBS 은행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기반 토큰화된 파생 상품 결합 채권을 출시했다.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만 올리는 게 아니고 블록체인 망했다가 토큰화된 파생 상품, 채권이죠. 이게 이제 DBS, 싱가포르의 제일 큰 은행입니다. 여기에서 적격 투자자, 기관 투자자에게 토큰화된 증권을 이제 막 팔기 시작한 거예요. 알트코인 사실 때요, 고려하실 사항을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알트코인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습니까? 그거 꼭 살펴보시면 돼요. 모르시겠으면 요새는 챗 GPT, 뭐 그록 물어보시면 됩니다. 펄플렉시티 뭐 등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관이 대량으로 채택을 하고 있느냐? 실제로 쓰는 거예요. 뭐 이제 뭐 하는 척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회사들 엄청 많아요. 그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누구랑 합니다. 이거 말고 실제로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나요? 있어요. 있습니다. 디파이 회사들, 밈코인 뭐 발행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디파이에서 뭐 대출 나오고 여기 뭐 이렇게 거래가 날 때마다 실은 이 거래소잖아요. 수수료 뭐 저 달러 스테이블 코인 뭐 여기 뭡니까 그 이자 농사 지을 때 거기서 또 수수료 떼가고 대출할 때 또 수수료 떼가고 송금할 때 수수료 떼가요. 스테이블 코인 뭐 게임 도박 프로젝트들도 실은 있어요. 이런 데서 나오는 수수료로 이미 실은 알트코인들도 돈을 벌고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시적인 돈을 못 번다면 기본 중에 기본 조건이에요. 대기업들이, 전통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증권사가 실제 이것을 쓰고 있느냐. 뭐 이제 뭐 걸음마 단계여도 일단 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사실 비트코인은 24년 1월달 비트코인 ETF 나온 이후에 랠리를 벌렸지만 현재까지 뭐 비트도 아직 뭐 킹왕짱이죠. 알트코인은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죽쓰고 있을 것이냐? 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빅테크다, 은행이다, 자산운용사 등에서 이제 막 테스트 해보고 이제 막 하나씩 망했다 동동동 띄워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되는 거 맞아?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나. 계속 백테스트하고 뭐 이제 오류가 있으면 개발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제 소액씩만 한번 송금도 해보고 뭐 토큰화 한 1,000억만 한번 해보고 지금 계속 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왜냐면 기관들이 저 이제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요 수요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망의 가치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예로 들겠습니다. 이더리움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시총이 지금 162.4 빌리언 달러. 이게 이제 돈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망에. 이더리움의 현재 시가총액은 518 빌리언. 돈이요. 돈 바구니에 들어가서 담겨야 되겠죠. 이더의 시총이 그러려면 당연히 커져야 돼요. 바구니가 더 커야지 돈이 더 크면 되겠습니까? 이해되시죠? 스테이블 코인이 162인데 이더 시총이 518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도 이 단위가 크잖아요. 이거 하려면 시총 작은 데다 담으려면 불안한 겁니다. 뭐 성능이다 수수료를 떠나서 일단 불안한 거예요. 이거 뭐 꺼지면 어떨 거야? 뭐 이거 예전에 그 솔라나 예를 드는 겁니다. 솔라나가 뭐 그때 셧다운 됐다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관들일수록 규모가 클수록 전 세계에 있는 화폐를 한번 싹 다 합쳐보니까 대략 100 트릴리언 이거 지금 단위가 다릅니다. T죠. 엄청난 화폐 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글로벌 전 세계에 있는 돈만 화폐만 그냥 다 이더리움 위에다가 얹혀 놓는다면 화폐만입니다. 지금 주식, 채권, 부동산, NFT 뭐 등등등 다 빼고 화폐만 이더리움 위에 다 얹는다고 하면 이더리움의 돈 바구니가 최소 저 화폐는 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더리움이 최소 8만 달러는 가져야 된다. 현재 기준으로 1억 1천만 원 정도 돼요. 1억은 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여기에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이더 8만 달러? 근데 문제가 있어요. 최소 저는 한 10년 정도는 봅니다. 1억 언젠가 전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하게 언제 갈 수 있을지 생각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막상 가보면 또 어느 순간 또 5년, 10년 금방 갑니다. 저는 뭐 한편으로는 이제 좋은 코인들 우리가
이제 사이클 저 후반기 가면 우리 잘 팔고 익절해야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은 해봐요. 이더리움, 솔라나 같이 좋은 확정된 이런 좀 우량 코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수량을 엄청나게 쟁여놓고 굳이 이거 다 안 팔아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이자만 팔아서 생활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너무 아름다운 구도 아닐까요? 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투심을 나타내요. 근데 비트코인은 올타임 하이를 최고가를 찍었지만 지금 이 마켓에 있는 시장 참가자들의 투심은 바닥이다.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에 애초에 관심이 없거든요. 알트코인에 많이 물려있다. 뭐 이런 얘기도 실은 됩니다. 저는 미국산 코인, ETF 승인 확률 90%가 넘어가는 코인, 라지캡 코인은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투심은 바닥인 거예요. 이게 이더리움 다음은 전 라지캡. 그 다음에 그들이 선택한 일부 미들캡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기다려야 이제 물 들어오려면 아직 좀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띄우지 않겠냐? 여전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9%가 살짝 넘습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고점 대비하면 뭐 낮다고도 볼 수 있지만 추세선으로 보면 이미 최고는 찍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기서 더 이제 치고 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저는 5년 후 비트코인이 결국은 한 금시총을 따라갈 것이다. 우량 알트코인과 같은 경우는 초기에 구글, 아마존, 테슬라, 애플 주식 산 거랑 전 똑같다라고 봐요. 아직 완전 초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더리움 이제 10년 됐지 않습니까? 극초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나누면 빠른 편입니다. 빠른 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아예 그냥 코인 투자 지금 처음 들어온다고 하면 물론 비트를 사죠. 근데 비트를 사겠지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그들의 우량 알트코인이 더 낫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소 망하지는 않고 비트코인도 망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더리움, 솔라나, XRP 쉽게 망할 그럴 단계는 이제 좀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뭐 저 같으면 적당히 나눠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25년 연말에서 내년까지도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 보십시오.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지금 2년 반 이상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려면 내려갈 때도 뭐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떨어지면 초우량 알트코인들은 그냥 바이더딥 꾸준히 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겠죠. 비트와 그들의 알트코인 위주로만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이게 저는 뭐 제 생각이라 보시면 돼요. 뭐 알아서 사실 하시겠지만 다만 이제 가능성 뭐 2017년도는 무조건 가능성 ICO 이게 이제 닷컴 버블 ICO 광풍이 아닙니까? 가능성 말고 이제는 수익이 낼 수 있어. 이미 지금 내고 있어. 수수료 얼마야? 증명을 이제는 조금씩은 그래도 보여줘야 돼요. 뭐 증명이 물론 100%는 안 될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도 100% 증명이 안 됐어요. 하지만 최소 이러이러한 큰 손들이, 기관들이, 은행들이, 자산운용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 코인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기 자본을 다시 뭐 50억까지 올린다고 하네요. 스테이블 코인은요, 미국에서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각 국가 레벨에서 보면 국적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달러 패권에 대항해서 우리의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 맞습니다. 맞는데 실은 국적이 전 없다고 봐요.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위안화, 엔화, 원화, 스테이블 코인끼리 나중에 CBDC 코인들끼리 왔다 갔다 어차피 해요. 어차피 이건요. 그러니까 딱 국적이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은 결국 자기 일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 글로벌 코인들이, 토큰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망을 빠르게 선점하자라는 거예요. 사도 모자랄 만큼
지금 시간이 이제 카운트다운이 실은 들어갔어요. 좀 딜레이는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망을 활용하는 게 이게 자산 토크나 지금부터 10년, 20년까지도 전 보고 있어요. 자산 토크나 이 쉽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뭐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언젠가 자율주행 되겠죠. 6G 2030년이요. 그것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기업 전통금융 얼마나 보수적입니까? 은행들. 이거 이제는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억지로 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최고가 돌파했거든요. 바이낸스 코인은 시가총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시총 5입니다. 솔라나보다 실은 바이낸스 코인 더 높습니다. 저는 이 돈이 글로벌 이제 뭐 금리 나면서 돈 찍게 하고 전 세계로 유통 속도가 늘어나겠죠. 이들 중에 일부가 저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지만 이제 라지 캡으로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바이낸스 코인 보십시오. 이미 지금 올타임 하에 다시 또 경신을 또 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아직 이더리움이 신고가를 뚫지 못한 게 실은 더 아이러니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더리움이 그동안 너무 나무 장작으로 치면 너무 물에 많이 젖어 있었어요. 오래 젖어 있어서 이제서야 여기 기름통 가져와서 불 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 비트마인, 뭐 톰리, 뭐 샤플링크 등등등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죠.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기획을 했든지 아니면 숙제를 100% 완료했든지 공부를 아주 많이 한 100% 이상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겠습니까? 반대로 결과를 모르는 사람, 숙제가 완료가 안 된 사람,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질팡질팡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맞아? 이거 가는 거 맞아? 언제가? 왜 또 말을 뒤로 미쳐? 제가 이걸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안 가? 내 코인은 왜 안 가? 당연히 후자보다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숙제 완료하시면요.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뻔히 그들의 손놀림까지 보면서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야 좀 더 대단하다. 야 비트마인 톰리 그건 내가 예상을 못했다. 야 이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입니다. 자, 중국에서 위안 스테이블 코인화를 뭐 이제 저 뒤쪽에 가서 곧 있으면 이제 발표 승인을 할 것이다. 맞죠? 달러 패권에 대항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한다라는 것과 코인 가격은 별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뭐 코인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1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지 그게 뭐 100달러 되진 않잖아요. 근데요.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블록체인만 최고의 혁신적 기술이고 코인은 사기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코인 거래소, 주식 거래소, 특히 이제 코인 거래소와 은행이 이제 미국의 JP모건,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연결이 됩니다. 은행 괄호 열고 디파이. 디파이는 은행 없는 은행이라 보시면 돼요. 디파이랑 거래소랑 다 연결이 돼요. 이것들이 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어디서든지 자금을 끌어내 가지고 코인의 빚으로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뭐 ETF, 거래소 할 것 없이 코인 살 수 있는 연결고리 시스템이 갖춰졌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다 뭐 코인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은행과 연결됐고 거래소랑 실제로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디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금융도 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토큰화, 코인망을 활용한다. 그거예요. 다 밀접합니다. 다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국과 인도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이제 국가 전략적 비축해야 되지 않겠어? 제가 봤을 땐 미국 다음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물론 먼저 해야 돼요. 아직은 차례는 아닙니다. 우리도 비트코인 비축해야 국가 전략적 비축해야 되잖아. 지금 뭐 파키스탄 나오고 인도도 뭐 갑자기 뭐 저기 국가에서 뭐 비트코인 연구소 하나 세웠잖아요. 나중에 우리도 이제는 좀 허용해야 되지 않겠어? 그다음 인도가 지금 뭐 코인 관련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거래세도 비싸거든요. 요거 우리도 좀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평균 수준으로 좀 내려야 되지 않겠어? 전 나올 거라고 봐요. 물론 시간이 걸립니다.
관건은 그러면 그 전까지 우량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포함 얼마나 저가에 많이 모을 수 있느냐가 실은 관건이에요. 또 하나의 관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그 전까지 모은 코인을 그때까지 지킬 수 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앤토니 사무라치라고 하는 사람 있죠. 전 백악관에서도 일을 했던 분인데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이제 자산운용사처럼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무려 4천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토큰화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선택한 망이 뭐다? 아발란체였네요. 이런 식으로 실은 선택을 받아야 돼요. 쓰여야 네트워크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안에 있는 코인도 가치가 같이 올라갑니다. 폴리곤 얘기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폴리곤의 창업주, 이분은 산딥이라고 하죠. 인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영광이다 하면서 그 인도의 모디 총리가 오는 이 컨퍼런스에 가서 발표를 한답니다. 여기에서 장관급, 이제 글로벌 인사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세상을 변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폴리곤이 이제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망으로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분이 사실 올해 6월 달에 회장직으로 이제 대표로서 복귀를 했어요. 원래는 약간 좀 떠나 있었다가 사실은 폴리곤이 많이 망가졌어요. 개발자들, C-레벨 임원들 다 떠나서 이거 망한 프로젝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려움을 겪자 창업자가 다시 현직으로 복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개발도 하고요. 업그레이드, 또 행사에서 이렇게 지금 알리는 거,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금 SNS 활동도요. 제가 이분이 이렇게 활동했던 걸 최근에 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올해 6월 달 이후로 엄청 열심히 해요.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폴리곤이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번에 얘기 드렸죠. 미국의 와이오밍 주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을 때도 폴리곤 위에서 발행을 했었습니다. 폴리곤을 선택한 기관들 생각난 김에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밀턴 레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글로벌 자산 운용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데입니다. 프랭클린 템플턴은 잘 아시죠? 여기도 굉장히 크고요.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에서 투자를 해놓은 토큰화 전용 플랫폼이에요. 시큐리타이즈도 폴리곤 씁니다. 리브르, 여긴 이제 브레반 하워드, 영국계 억만장자가 운영하는 헤지펀드, 해밀턴, 그 다음에 레이저 디지털은 일본에서 굉장히 큰 노무라 증권에서 코인 자회사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자산 토큰화 할 때 뭐한다? 폴리곤이에 했어요. 서클을 잘 아시고 와이오밍주 얘기 드렸죠. 지금 제가 이걸 얘기 드리는 것은 지금 폴리곤을 사세요가 1도 없어요. 이런 것만 보고 사시면 큰일 나요. 떨어질 때 감당이 안 됩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물려 있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폴리곤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이것이 죽은 거 아니야? 페닉스라고 떠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없어지기는 힘든 프로젝트다. 왜? 이미 기관들이, 이미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증권사가 블랙록이 자산 토큰화에 이미 망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쉽게 하면 상폐가 된다. 그냥 갑자기 저 테라루나 같이 쉽진 않은 거예요. 그게 저는 쉽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있죠.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고용지표가 없었다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불투명했을 것이다. 고용지표가 나빠서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준 금리 인하는 제가 항공모함이라고 얘기 드렸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항공모함은요. 이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이 첫 번째 인한 거예요. 물론 선거 전에 이제 내렸던 게 있지만 올해 들어서 첫 번째 인하고 동결을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하 쪽으로 간다는 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가 리사 쿡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연준 이사님이 한 분 있어요. 이분을 즉각 사임시켜야 된다. 이분이 사실은 비둘기 쪽에 가까운 중도파세요. 정확히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보니까 올해 내내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신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금리 유지, 금리 동결,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싫어하죠.
어떤 고위 또 공무원이 지금 이 리사 쿡 이사를 모기지 관련 사기 의혹, 당신 이거 가지고 공격, 압박을 엄청 세게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걸 딱 확인하더니 리사 쿡, you are fired. 정확히는 Cook must resign now. 당장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사가 있는데요. 요약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그 연준 기준금리를 1.5에서 1.75포인트 낮춰야 된다. 지금 갈 길이 멀다. 빨리 낮춰야 된다. 많이 낮춰야 된다. 계속 압박하고 있죠. 두 번째, 차기 연준 의장 후보가 무려 11명의 강력한 후보들을 내가 골라놨다. 지금 노동절 직전 직후에 만날 것이다. 이게 내가 9월 초 나 면접할 거야. 이거는요 굉장히 이례적인 얘기예요. 연준 의장을 지금 무진장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인 압력이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기존에 파월 의장을 위증 혐의로 형사고발했어요. 정확히 기소를 한 건 아닌데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금리 내려라. 너 진짜 정말 험한 꼴 보고 싶니? 정말 노골적인 거잖아요. 스티브 밀란 본인의 경제 책사를 연준의 이사 공석에 바로 갖다 집어넣었죠. 친 트럼프 인사 크리스토퍼 월러 보우먼 이제 부의장 연준 부의장이거든요. 제가 볼 때 크리스토퍼 월러가 아마 연준 의장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노골적인 친 트럼프 인사들이요. 금리 인하를 주도를 하고 있는 핵심 인사 이 두 명입니다. 너희들 금리 안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감옥에 갈래? 집에 갈래? 농담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엄청난 압력이에요. 또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 일부 위원들이 9월 달에 금리 인하파 합류할 수도 있다. 금리 인하 쪽으로 몇 명이 기울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합니다. 일부 위원들이 지금 쫄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압박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콧 베센트까지 마찬가지죠. 금리 인하 쪽으로 몇 명 돌아설 것 같은데 투표하겠죠. 트럼프 대통령 말을 잘 듣는 게 그나마 지금 공직 생활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마저 듭니다. 저도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미 연준의 금리는 최소 1년에서 2년 이상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계 경제 전 세계 중앙은행 역할이 실은 미 연준 아닙니까? 지금 좀 많이 약해졌지만 이랬다 저랬다는 없어요. 연준 금리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치면요. 올해 연말은 당연하고 내년도 저는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예요. 단 너무 급하게 올랐다 3번 참고 익절하고 잠깐 쉰다고 얘기 드렸죠. 미국의 상원 의원 신시아 루미스 미국 상원 의원입니다. 클래리티 시장 구조법 요게요. 이제 스케줄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최종안이 추수감사절 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이 사인하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이 미국 올해는 11월 27일입니다. 그때 전까지 다 끝내고 이제 사인할 수 있게 클래리티 법안을 통과가 그때쯤이면 될 것 같다. 지금 얘기를 밝힌 거예요. 9월 말까지 법안을 가결을 하고 10월 말까지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 것이다.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이거든요. 지니어스법은 엄청 중요하죠. 달러 패권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중요하고 심지어 시급해요. 이것부터 민주당 빨리 설득해서 그냥 이거 통과시킨 거예요. 클래리티법은요. 중요한 거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근데 특히 알트코인이 중요합니다. 시간적으로 엄청 급했던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견이 좀 더 많겠죠. 이거는 좀 더 이해관계가 많이 걸려 있어요. 비트랑 관계없습니다. 다시 얘기해드리지만 알트와 관계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을 한마디로 얘기해봐. 코인을 확실히 분류하는 거야. 이게 상품이야? 이 코인은 증권이야? 이 상품은 뭐야? 이 코인은 뭐야?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이게 이미 결론은 난 거예요. 근데 기준과 법 명확하게 해야겠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실은 고대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초안 나오고요. 9월 말에 투표해서 통과가 돼도
뭐 하원과 또 이제 뭐 의견 조율하고 수정한 다음에 11월 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 전달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5개 코인을 비축한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한번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국가에서 알트코인을 비축한다고요? 이거 지금 비웃으신 분들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에서 알트코인을 사는데 법적으로 이 코인이 상품인지 증권인지 뭐 유틸리티 토큰인지 분류가 안 됐는데 국가 돈을 세금 납세자들의 돈을 집어넣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클래리티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국가적으로 대기업, 국부, 연기금, 보수적인 큰 기관들일수록 클래리티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은 지금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이해되시죠? September, October, November, 9월, 10월, 11월 익스플로전 폭발할 것이다.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뭐 현재로서 높다라고 보고요.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했냐? 대부분 하락장에서 사람들이 코인을 너무 빨리 샀대요. 너무 빨리 샀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를 지금 외치고 지금 3년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쳐서 많이 나가 떨어지시기도 했겠죠. 근데 뭐 포인트는 이게 아니고요. 제일 밑에 있는 3가지 단어네요. patience 아시죠? 끈기입니다. 인내죠. discipline은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zero emotion은 감정이 제로래요. 제로. 감정을 빼라. 저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3요소를 지금 이분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끈기와 연단과 감정 배제. 코인 투자 왜 하냐? 뭐 집을 사려고, 결혼하려고, 뭐 퇴사하려고. 저는 뭐 자유라고 얘기 드렸죠. 진짜 소중한 거 아닙니까? 진짜 귀한 거 아닌가요? 요거를 얻기 위해서 이 정도 고생도 생각을 안 했다? 저는 진짜는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제대로 된 값을 치러야 전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치르고 있으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겠죠. 조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